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정확성, 둘째는 업무 처리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는 이 신고서가 정확한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에서 자, 이렇게 신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 계산서 매출과 매입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출과 매입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 프로그램의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9,100만 원이 정확한지를, 이게 전자분이니까 전자분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홈택스에서 그 조회한 내용을 보고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금액이 똑같이 9,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 금액이 정확하구나 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니까 1억 2천, 전자분은 1억 2,69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지 홈택스 합계표와 확인을 해보는데, 자, 보니까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매입은 전자분뿐만 아니라 종이 발급분도 있었기 때문에 종이 발급분은 맞는지 거래처에서 보내준 자료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고 나면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아까 신고서에 보면, 자, 매출 세금 계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이런 항목들을 다 맞는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담당자 선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책임자의 검토 과정이 필요한데요. 책임자가 검토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담당자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매출과 매입의 합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거래처의 자료와 다시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합계를 홈택스 자료,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있다면 온라인 매출 자료와 대조를 하고요. 현금 영수증 합계도 홈택스 자료와 대조합니다. 임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간주 임대료 부분이 과세표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나 배달 음식, 숙박예약 이런 매출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해당 매출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있는 거래처는 수출 명세서가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니까 홈택스의 수출 실적 명세서와 꼭 대조를 하고요. 그다음 매입 부분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맞더라도 분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인데 그냥 상품이나 제품 매출로 분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품목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품목을 보고 이게 혹시 그 고정자산 매각이 아닌지 좀 살펴봐야겠고요. 그다음 매입 부분에서도 고정자산 매입인데 상품이나 원재료 또는 다른 비용 계정으로 분계가 되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분계가 부가세 대급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품 가액을 일반 전표에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부과율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부과율이 일정하지 않고 이번 신고에 부과율 변동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은 이 부과율 변동이 큰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부과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좀 대책까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 매입인 경우에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이나 렌트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차의 종류에 따라서 불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공제해야 하는데 그냥 공제로 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이제 담당자가 공제와 불공제를 구분하는데 담당자가 정확한 기준으로 잘 구분을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가 중간에 만기가 됐다던가 했는데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간에 이 매입 신용카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용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리고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 부분에서는 자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라고 했는데요.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소규모 개인 사업자 6개월간의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 공제 부분이 공제 대상 사업자 업종에 대해서 공제를 했는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겠고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확정신고 때 이 부분을 누락하진 않았는지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입력 누락을 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이 명세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서를 책임자 선까지 다 검토를 마치고 나면 거래처도 이 신고서를 확인을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세무사가 신고를 했다가 그 신고 내용이 잘못됐을 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거래처의 최종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검토가 끝나고 나면 거래처에 그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자, 메뉴 중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밑에 보면 일괄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신고서를 일괄 출력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4월에서 6월 신고서를 일괄 출력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출력 서식 명이 쭉 목록이 뜨고요. 그다음에 작성 여부가 이 작성된 신고서 부속 서류인 경우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여부는 작성된 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클릭을 하지 않고 위에서 인쇄를 누르면 이 기본 설정된 프린터로 이 선택된 신고서와 부속 서류가 일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출력을 하기보다는 신고서까지 다 작성을 끝내고 여기에서 일괄 출력을 하면 요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신고서 철에
파일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게 보내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PDF 파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되는 대신 PDF 파일로 이게 하나의 파일로 쭉 몇 페이지 11개니까 이제 11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거래처에 보내서 매출과 매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의 신고서 확인까지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되겠죠. 전자신고해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된 내역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거래처에 납부서까지 전달하면 모든 그 신고의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그 신고 대상으로 정리한 엑셀 목록에 그 마지막 단계인 납부서 전달까지 다 끝나고 모든 거래처가 이 과정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신고 업무는 다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의가 이번 여러분 신고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크게 기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고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